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진희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서양의 중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인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동하여 서유럽과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등 서로마 제국 곳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원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정착한 프랑크 왕국은 일찍부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 로마인과 융합하고 로마 교회의 협력을 얻어 발전하였습니다. 8세기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침입하자 이를 격퇴하고 그리스도교 세계를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로마 교회는 그를 적극 후원하였으며 그의 아들 피핀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지하였죠. 피핀도 자신을 지지한 교황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넘겨주며 교황령의 시초를 열었습니다. 뒤를 이은 카롤루스 대제는 옛 서로마 영토의 많은 부분을 정복하였으며 정복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에 교황은 카롤루스 대제를 800년에 서로마 황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로마 고전 문화의 부활을 장려하고 수도원 성직자에게 고전을 그대로 옮겨 적게 하는 등 문화 발전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바탕으로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 그리고 게르만의 문화가 융합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부르게 되죠. 서유럽 세계를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일한 카롤루스 대제의 정신은 현재에도 계승되어 유럽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수도였던 아헨시는 최근 유럽 통합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고 카롤루스 대제상을 수여하고 있죠. 한편 동로마 제국 황제가 내린 성상 숭배 금지령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교황은 카롤루스 대제와 제휴하게 됩니다. 성상 숭배 금지령이란 726년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성자와 성모상 숭배를 금지한 칙령입니다. 로마 교회는 게르만족 포교를 위해 성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성상 숭배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게 됩니다. 11세기에 이르러 크리스트교 세계는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과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로 나뉘게 됩니다. 9세기 서유럽 세계는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함께 바이킹 등 이민족의 침략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쌓고 기사로 무장하며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였습니다. 기사는 자신보다 더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받들고 주군은 충성을 맹세한 기사에게 토지를 주어 신하로 삼았습니다. 주군과 봉신은 서로 의무를 성실하게 지킨다는 계약을 맺고 주종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우리는 이를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주군이 봉신에게 준 토지는 장원을 이루었고 봉신은 영주로서 주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장원에는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교회, 방앗간, 대장간 등을 갖춘 촌락과 경작지 등이 있어 자급자족이 이루어집니다.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는데 이들은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고 영주에게 노동과 세금을 바쳤으며 영주의 허락 없이 장원을 벗어날 수 없는 노예적 요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유럽에서는 위로는 주군과 봉신 사이의 주종관계, 아래로는 영주가 토지와 농노를 지배하는 장원제를 바탕으로 한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봉건제가 발달하면서 왕권은 약해지고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의 권한은 강해졌습니다. 10세기 즈음에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1세가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자 교황은 그를 황제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마련되었고 교황은 서유럽 사회의 정신적 지배자로서 권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나 봉건제가 확대되면서 교회의 성직자도 군주나 제군을 주군으로 섬기는 일이 많아졌고 국왕이나 제후 등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속화되어 성직 매매와 같은 부패와 타락이 나타났죠. 이에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한 개혁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12세기 후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회의 부패를 바로잡고 세속 군주들의 성직자 임명권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저항하였으나 결국 굴복하는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교황의 권위는 13세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군주들이 가지고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세속 군주들이 성직자를 임명하며 교회가 부패하였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죠. 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가 발발하여 교황의 폐위를 결의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교황이 맞대응하여 황제를 파문하고 제후와 성직자들이 황제에게 등을 돌리면서 결국 황제는 카노사에 머물러 있던 교황을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굴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다가 12세기 초에 협약이 체결되죠. 1122년 보름스 협약에 의해 교황만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황의 권위가 강화될 무렵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의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로마 문화와 게르만의 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학문의 으뜸은 신학이었습니다. 특히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스콜라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집대성하여 신학 대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이란 이성적 사유를 통해 크리스트교 신앙을 이해하는 중세 대표적인 철학입니다. 학문이 발달하면서 12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대학은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 만든 조합에서 시작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죠. 중세의 교육은 교회와 수도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파리 대학, 법학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이에 포함됩니다. 건축도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채색 유리가 특징인 고딕 양식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샤르트르 성당, 노트르담 성당, 쾰른 성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하늘을 찌를 듯한 뾰족한 형태의 첨탑은 천국을 향한 중세 사람들의 신앙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 문학에서는 기사의 활약을 다룬 기사도 문학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영국의 아서왕 이야기, 독일의 니벨룽겐의 노래, 그리고 롤랑의 노래 등이 유명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하고 게르만족들에 의한 서유럽이 성장할 무렵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1000년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6세기 전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이루어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7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의 공격에 맞서 발칸반도와 소아시아 반도를 지켜내기도 하였죠.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아코이메토스, 잠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치 체제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특히 6세기 로마 법률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합니다. 을 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지도력은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관료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황제는 관리들을 거느리고 전국을 다스렸으며 교회 우두머리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황제가 교회의 머리요 교리의 확정자라는 칭량을 발표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황제가 정치, 군사적 힘뿐만 아니라 종교적 권위도 함께 갖추어 교회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1세기 이후 귀족과 교회가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자영 농민층이 몰락하며 국가 통치력도 약화되어 점차 쇠퇴되어 갔습니다.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한 비잔티움 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후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칩니다. 건축에서는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를 특징으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성 소피아 성당이 대표적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의 지붕은 4개의 반원을 받침대로 그 위에 큰 돔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돔이었습니다. 또한 내부는 여러 가지 색상의 돌을 벽에 장식한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법률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도 편찬되게 됩니다. 이러한 비잔티움의 문화는 유럽 동북부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 서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